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지만 알면은 더 쓸데가 많은 오리온의 잡박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대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먼저 함께 해주실 긴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너무 잘해주실 두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모포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 전공 김대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국립모포대학교 식품제약공학부의 식품공학 전공 이현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할 텐데 두 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네. 자주 뵙는 네. 사이입니다. 누가 선배신가요? 학교는 같이 들어왔고요. 예, 네네. 올 초에 같이 임용 임용이 동기.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임용 동기입니다. 동기면은 이렇게 한참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같더라고요. 좀 하고 네, 그럴 텐데 네. 어떻게 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도 좋아하셔서 같이 테니스를 치고 있고, 또 저희 층도 같이 위아래 층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 건물이었어요. 간혹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 두 분이 일단은 케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자, 먼저 우리 환경공학 전공이잖아요. 네. 어떤 거를 가리키는 곳인가요? 예, 저희 환경공학은 지금 산업의 형태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는 코로나도 있었고요. 이런 형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그 오염물질을 최대한 우리가 처리하는 기술을 공부하는 거고, 그 분야에는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수 또는 폐기물 처리, 대기 오염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네. 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하게 되면 원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뜨거운 가장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식품공학과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식품공학과는 국립모포대학교에서 이제 식품공학과하고 제약공학과가 합쳐져 있는 학부 형태로 있고요. 이제 2학년부터는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연구 개발, 그다음에 유통 마케팅까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산업체에 들어갔을 때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식품공학과는 산업계 관점에서 최우수 교육학과로 선정이 산업. 됐네요. 네. 걔에 관련돼서 네,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네, 네.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산업체에 직접 갔을 때 좀 어리버리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네네. 바로 가서 현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와 관련된 교육들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상을 받았던 경력이 있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식품이 워낙 K푸드 관련해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그 식품공학부가 그러면 자우지간 나름대로의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환경공학과는 상 같은 거 받은 것은 별도로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활약에 네. 무척 기대가 되는 두 개과인데, 야, 오늘 이 서로 다른 주제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또 대화를 나눌 네. 그런 상황인데 무척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시간, 잡박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적으로나 식품적으로나 상당히 좀 중요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난화가 좀 시작이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야거든요. 자, 먼저 이제 김대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24년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환경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내지는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던 부분들도 이제 환경 문제로 연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다양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환경 오염 물질, 그리고 이 경제 발전은 또 에너지 소비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 네. 결국은 이제 CO2라든지 이산화탄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좀 여름에 덥거나 아. 겨울에 춥거나 이런 이상 기온의 주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예. 사회 변화가 이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더웠던 거.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실은 가장 큰 게 바뀐 게 자동차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지금도 디젤을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지금 배터리 쓰는 걸로 다 바꾸잖아요. 하이브리드로. 이런 네. 게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CO2를 배출하는 원인 중에 네네. 디젤이 좀 너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그 디젤에서 배출되는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우리 환경공학과 교수님도 전기차를 타신가요? 예,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야, 너무네요. 우리 그 교수님은 저희는 하이브리드 차를 두 분은 나름대로 네. 실천을 하고 네, 계시는데 환경을 생각하고 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환경 분야의 노력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지금 환경부나 환경의 전체적인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CO2 저감이라든지 탄소 중립 2050에 대한 부분은 2050년까지 탄소를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ESG 경영이라든지 네네. 예, 그런 전반적인 이 경제 형태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환경공학과는 이제 보호도 있지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그게 좀 더 환경에 가깝게 저희가 배출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한번 토론회 같은 거 봤어요. 폐기물 처리랑을 이제 이동을 하는데 네, 예. 야, 상당히 뜨겁더라고 열기가. 이제 거기 계시는 주민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동하려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상당히 네. 좀 뜨겁던데 네. 어떤 문제가 그렇게 그분들의 대립을 하는 거예요? 우선 보통, 이제 예. 양측의 다른 측면은 우선 이제 그런 환경 시설을 짓자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네.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아. 1인 가구가 늘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하면 또 폐기물이 증가합니다. 네네. 과거 코로나 때 가장 심각했던 게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회용품들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처리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처리 시설을 짓자고 하는 쪽은 최대한 기술을 도입해서 네. 안정적인 배출을 시키면서 짓는 게 목표고 네네. 이제 그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는 없던 시설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미량이지만 오염물질은 배출될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피해 이 환경 피해는 또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인체에 줄 수 있는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이제 걱정하는 형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현상. 폐기물을 처리하잖아요. 제가 실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뭐 그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과 지금은 어떤 변화가 좀 있는 폐기물 처리 방식들이? 이제 지금 아마 2030년부터는 이제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매립으로 가던 것들이 중간에 이제 소각이라든지 열적 처리를 통한 후에 이제 매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 시설의 주변에는 이제 악취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악취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소각이라고 하는 게 물론 단점도 많지만 이제 VOC 물질들이나 이런 화학 물질들은 열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열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이제 직접 나왔던 그 악취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쓰레기차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입차하고 하차하면서 문을 열고 하면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제 악취들이 좀 이렇게 주변에서 느껴지게 되고요. 네네. 또 이게 환경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습하니까 네. 냄새들이 좀 더 진하게 나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해서 네. 이렇게 또 아무래도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 우리 온난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지금은 첫 번째가 뭐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화석연료라든지 그걸 줄이기 위해서 네. RPS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난방공사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네.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 포함해서 생산을 한다거나 아. 이런 형태의 이제 재생 에너지를 네. 예, 충분히 활용해서 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정책도 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 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그런 그 공정 개발도 하고 있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이현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환경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그 이 환경 관련돼서 나는 좀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를 저녁마다 아파트에 가서 철저하게 와이프의 지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한다든지 네, 어떤 것들을 주로 나름대로 좀 하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저도 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낭비가 없게끔 식품을 음식을 만들고 네. 뭐 물론 제가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네네네. 이제 와이프 할 때나 이제 남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네네.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남기는 걸 최대한 안 해서 이제 저희 아이에게도 남기지 않고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니 잠깐 네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실은 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저기 우리 그 처갓집 가면 장모님이 손이 얼마나 큰지 맞아요. 계속 먹어요. 그러면 남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네, 봤을 때 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죠. 예. 저감하는 거. 아. 배 발생을 저감시키는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배출. 아. 좀 귀찮지만 네네. 분리배출을 해야 네. 스스로 줄이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되니까 아. 예, 그런 거나 뭐 텀블러 사용된다거나 네네. 다회용 케이스를 사용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도 예, 거기에 포함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수님 말씀 것처럼 네, 저는 먹는 거 적게 먹어라.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먹을 만큼만 먹고. 야, 이거 힘든 네. 일이잖아. 그렇죠. 네, 어렵죠. 견디기 힘든. 네. 그럼 이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해결돼도 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렇죠. 네, 그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먹는 문화이기 많이 때문에 먹어야죠. 예, 예. 다른 지금 나라에 비하면 음식물 폐기물도 꽤 많은 배출하는 아, 우리나라가요? 나라. 예, 오. 맞습니다. 왜냐면 뭐 유럽만 가도 사실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우리나라는 뭐 국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문화적인 형태에서도 사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너무 좋은 일을 그러니까요. 서선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그 전세적으로 식품이 한 40억 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해요. 네네. 연간. 근데 그 중에 이제 먹지도 않고 버리는 양이 또 일부 있다고 하고요. 아. 꽤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육지를 봐왔을 때 빙하 있는 부분 빼고 나서 네. 땅의 50%는 다 식량 생산에 쓰인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많은 자원들이 쓰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낭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것만 줄여도 폐기물이나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식 투정할 때가 아니네요. 지금 나 네, 와이프한테 이거 너무 적게 준다라고 왜 자꾸 애기밥을 주냐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우리 와이프 생각이 맞았네요. 네, 네. 교수님도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시면서 하이브리드 차 쓴다 그랬잖아요. 네, 네. 걸어 다니는 거 어떨까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것도 네, 네. 그런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 그 있어서 방법이 있구나. 네, 가끔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보다 네. 현명한 생각을 하시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그것도 고민인 게 지금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네. 재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또 그 이제 재생산이라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를 좀 하고 있나요? 네. 어느 게 효과적인지. 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의 경제성에 봤을 때 업사이클의 비용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일차적으로는 그 플라스틱으로 활용하기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를 페트면 페트로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그러지 않은 이제 복합 플라스틱이라든지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최근에는 뭐 기속적으로 발전돼 왔던 기술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도 이런 그 플라스틱에서 오일, 열분의 오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분의 오일을 만든다거나 열분의 가스에서 그 합성가스라고 하는 네. 연료를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오. 그런 형태의 이제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식품 원료 부산물이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고래를 잡으면 그 안에 화장품 네. 원료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와인이나 이런 거 할 때 포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포도 껍질 같은 경우에도
그 폴리페놀이나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네네. 또 사과 껍질에는 펙틴 성분이 들어있고 감귤 껍질은 귤피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항산화 물질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귤 껍질에가. 네네. 아. 그리고 여기 목포에 이제 그 전라남도의 무안에 예. 양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양파의 껍질에는 그 쿼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항산화나 면역이나 이런 데 좋기 때문에 예. 이를 활용한 화장품이나 기타 식품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음. 특히 저는 이제 그 과거 지금부터까지도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회 좋아하시죠? 회 엄청 좋아. 회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네, 저는 회, 저는 특히 여름철에 미너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회에서 회 그 생선 껍질에 비늘은 예. 우리가 먹질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리거든요. 그리고 딱딱하죠. 딱딱하고 네. 식감도 그거 하면은 회를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근데 이 생선 비늘이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생선 비닐이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콜라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선 비늘을 잘 분해를 하고 분말화해서 만든 게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시각처에서 개별 인정을 받아서 예. 현재 제품화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여성분들 그 피부 보습이나 탄력이나 주름에 잠깐만 이거를 네. 교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제 학교 오기 전에부터 이제 해왔었는데요. 예. 지금도 판매는 하고 있기는 아, 합니다. 은근히 네. 또 이제 개인기를 네. 이제 저랑은 이제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 네, 그래서 그 생선의 비늘을 활용한다는 게 저희도 여기 수산물이 풍부한 예. 전라남도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은 환경 쪽에서도 이게 왜냐면 이게 비닐은 잘 안 먹잖아요. 네네. 그냥 이제 막 걸리적거리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 버리는 거잖아 원래.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그 재가공되면 훨씬 환경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최근에는 여기 남해 쪽으로 이제 굴 양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굴 껍질들은 이제 소속회가 있거든요. 네. 굴을 다시 소송시켜서 소속회로 원료를 재활용하는 그런 형태들도 예. 사실 이제 버려지는 뭐 음식물은 아니지만 음식물을 채취하고 난 이런 껍질들까지도 이제 재활용하고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네요. 환경하고. 네, 네. 실은 이제 환경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두 분은 앞으로도 사이좋게 좀 지내셔야 돼요. 테니스만 치지 마시고 네, 네. 서로 고스톱 좀 치시고. 그럼 만들어 이제 그 대체육 같은 거 있잖아요. 제 TV 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얘기는 상당히 옛날부터 나왔는데요. 뭐 1930년대도 이제 예견을 했던 사례도 있고, 대체육이나 이런 대체 고기 같은 경우 개념이 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다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콩고기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이라고 하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상당히 빌 게이츠도 투자했다고 하는 게 그 배양육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그 배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고기 부위에 예. 세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배양을 해서 고기 형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란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계란 쪽도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제가 하고 뉴스에서 있죠.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계란도 소비량이 엄청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란 쪽 뭐 소재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요 대체육이나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축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1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산업이 몇 프로요? 14.5%.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축산업을 하려면 키우는 농토나 면적이나 인력이나 또 이산화탄소만 배출한 게 아니죠. 네. 네, 그 아까 말씀 메탄도 네, 배출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온난화의 그 핵심 주범이라고 들었거든요. 핵심 주범이에요. 네. 1급.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온난화 지수로 하면 그 이산화탄소로 1 이렇게 잡거든요. 네네. 근데 메탄은 24배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육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축산업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해야겠지만 네. 아무래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금 아직 개발 단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뭐냐면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엄청 좋아하죠. 그 육질과
육즙에서 나오는 그 풍미 같은 게 과연 그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았냐고 하면 네.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식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맛적인 부분이나 네네네. 육즙 부분이 모자라서 뭐 코코넛즙을 활용을 해서 네네네. 육즙을 구현한다든지 예. 또 소고기나 이런 걸 보면 색이 조금 불그스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구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배양육은 지금 사실 그 단위 그람당 단가가 상당히 높은 지금 수준입니다. 비싼가요?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너무 비싸기도 해서 아직 못 먹어봤는데. 드셔보지 않으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는 그 맛적인 시간이. 부분도 필요하고 네네. 대량 생산을 해서 품질도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한 개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식품들이.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식품에 대한 원료를 찾아내는 게 또 나름대로 식품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코로나가 저희한테는 참 아픈 기억이었지만 네네.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제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기간 중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게 건강기능식품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그죠. 때라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역 질환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가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면역 이외에 이제 관절 건강이나 뇌 건강, 특히 최근에는 뇌 건강이나 관절 건강 쪽에 관심들이 많고요. 특히 시니어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쪽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생들이 궁금할 법한 질문들을 미리 저희가 이제 받아봤어요. 네네. 톡으로 받아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었는지 교수 톡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환경 관련돼서 환경공학과 이제 김대기 교수님 그 두 학과의 진출 분야가 무척 궁금해요. 우리 김대기 교수님이 이제 환경공학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떤 쪽으로 진출을 좀 할 수가 있나요? 그 환경공학은 그 공무원들 요즘 관심이 많이셨었는데 네네. 환경직이 있을 정도로 환경 관련된 직종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환경 공무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대부분 환경 관련된 부서 또는 환경 관련된 팀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다면 지금 대기업까지도 확장되고 있어서 네. 그런 형태의 진출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식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학과 진출 분야가 어떻게 되죠? 그 전에 한번 사회자님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네, 그 삼겹살 그 돼지고기보다도 네, 참치를 넣어서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그 김치찌개조차도 요즘은 간편식으로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라면이나 이런 스낵, K푸드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개발하는 모든 브랜드 회사는 우선 취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정부 부처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건강기능식품 그죠.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취업 분야는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환경 분야가 자리가 많습니까? 식품 분야가 자리가 더 많습니까? 궁금해서요. 회사로 보면 식품이 훨씬 예, 많을 것 같긴 노출돼 있는 합니다. 회사들은 네네. 이제 훨씬 이제 많이 있는데 네. 드러나지 예. 않는 회사는 예, 저희 그쵸. 환경 쪽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여기 저기 어디야 그 지금 마트만 가도 네, 편의점 가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네. 식품을 찾을 수는 환경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 이름들을. 예, 그렇지만 그 네. 환경에서 폐기물을 배출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직종이라든지 그런 네, 직급에서는 환경직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가지고 예. 왜냐면 또 보면은 이게 식품 할 때 환경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여기가 더 저희가 잘 보여야 되는 규제돼 위치라고 있어요. 볼 수 있죠. 저희가 규제를 규제를 하고 저희 따라서 그렇군요.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두 분 교수님의
나름대로의 그 이제 그 지식들을 잠깐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진짜 이 환경과 그리고 식품 관련된 분야는 24시간을 돌려도 저희가 끊임없이 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김대 교수님 저희와 좀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셨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시진 않으셨어요? 네, 뭐 환경 문제는 사실 정말 요즘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 분야이시기도 하고 네네네. 더러는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 그런 좀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 환경 분야는 사실 이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과 또 특히 이제 우리 환경공학과는 어찌됐든 배출되고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처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네. 저희 환경공학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러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은 특별히 네. 카메라 보시고 네. 그 새로운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국가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가의 경쟁력, 환경이 주도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어디로 고등학교 가야 3학년 친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기 가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공학과는 산업이 발전될수록 필요한 인재가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오염 물질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필요한 산업이지 않을까. 말이 좀 횡설수설하긴 하지만 네. 환경공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김대 교수님은 소원 성취를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반대로 이현주 교수님 오늘 같이 해보셨는데 어떻게 좀 할 얘기는 더 하셨나요? 네. 기회를 잘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제 식견이 짧아서 드리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거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네네.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한 식품을 전공했다는 게 오늘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카메라 네. 보시고 네. 자유소감 그러니까 방송 나오셨으니까 제자분들이나 네. 내지는 뭐 앞으로 식품공학과에 이제 오고 싶은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우선 재학생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제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 남기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년에 또 신입생도 받아야 되고 이 식품공학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진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참으로 이 반가운 두 분과 함께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잡학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지만 알면 더 유익한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는 우리 동네 잡학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